수양대군을 영의정부사, 영경연, 서운관사 겸 판의병조사에 제수한다. 영의정 겸 경연 책임 겸 서운관 책임 겸 이조판서 겸 병조판서라니. 게다가 이때부터 수양은 별시위 100명의 호의를 받으며 다녔으니 이제 거의 왕과 다름없는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공신책봉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봤던 것처럼 이번에도 공신책봉은 단지 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러 정치적 이유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1등 공신에는 총 12명이 봉해졌는데 이들 중 수양, 홍달손, 권람, 한명회를 뺀 나머지 8명은 딱히 김종서 편도, 수양 편도 아니었던 중립 대신들로 이루어졌으며 그들 중 정인지는 좌의정에, 한학은 우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중립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양의 전략이었던 거죠. 또한 훗날 단종 보기를 꾀하다 죽은 성삼문도 이때 3등 공신에 봉해지는데요. 이 또한 성삼문과 집현전 학사들, 그리고 소장파 세력을 회유하려는 수양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공신 책봉 땐 빠졌지만 수양을 따라다니며 공을 세운 종과 시녀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김종서를 철퇴로 내려친 수양의 종 임어우르는 보상으로 황보인의 집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노비들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도성 안에 있던 적들도 전부 제거하고 수양 본인은 사실상 최고의 권좌에 올랐으며 공신책봉까지 끝냈으니 이제 일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함길도 도절제사 이징옥인데요. 이징옥은 김종서와 친형제 같은 사이로 우직하고 고든 성품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이징옥에 대해 알기 위해 유명한 일화를 하나 살펴볼까요? 이징옥은 처음엔 갑사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이후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선 최북단에 위치한 경원으로 발령받게 되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쪽 지역은 혹한의 추위와 여진족의 잦은 침입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꺼려하는 지역이었는데 이징옥은 여기서 불평 한 번 없이 10년이나 굳세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엔 명나라 사신 윤봉이 매를 잡겠다며 이징옥의 관할지를 찾아와 마구 설쳐댔는데 윤봉이 사냥하는 데 쓰겠다며 백성의 개를 무단으로 뺏어가자 이징옥은 사람을 시켜 몰래 개를 돌려다주고 심지어 윤봉의 명령으로 부하가 잡은 매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겐가? 해청을 풀어주면 어쩌잔 거야? 제가 자세히 봤더니 해청이 아니더군요. 색이 비슷하긴 하나 저건 그냥 잡종입니다.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해? 내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안 그래도 명나라에서 해청이란 해청은 죄다 잡아가서 조선의 해청씨가 마를 지경인데 이렇게 계속 잡아주다간 나중에 명나라 황제가 요구할 때 잡을 해청이 없을까봐 몰래 풀어줬던 거죠. 그렇게 이징옥은 이 일로 파면당해 1년 가까이 관직에서 쫓겨나 있었는데요. 또한 이징옥은 훗날 당대 최고의 무장이라 불릴 정도로 전투에 뛰어났으며 젊은 시절 이미 야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강직한 이징옥의 직속 상관으로 있던 이가 바로 김종서였으니 둘은 함께 함길도에서 육진을 개척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았는데요. 그리고 계유정난이 일어난 이 시점에 이징옥은 함길도 도절제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육진을 개척할 때 김종서가 있던 바로 그 자리죠. 그런데 우리 김종서의 육진 개척에 대해 얘기할 때 김종서가 상당한 군대와 함께 왕과 떨어져 있으니 김종서를 시기하며 모함하는 자들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지금 함길도 도절제사로 있는 이징옥도 상당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겠죠. 자,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 수양은 한양에 있는 김종서와 그 일당은 모두 쓸어버렸으나 아직 김종서와 친한 이징옥이 상당한 병력을 지닌 채 함길도 도절제사로 있었으니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요. 그래서 수양은 서둘러 사람을 보내 이징옥을 한양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수양은 새 도절제사로 이전에 김종서를 모함했던 박호문을 보내는데요. 어명이요, 오늘부턴 내가 함길도 도절제사로 임명됐으니
자네는 서둘러 인수인계를 하고 한양으로 돌아가시오. 갑자기 직무 변경이라니. 한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양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들은 이징옥은 어쩐지 순순히 인수인계를 하고는 길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몇 발자국 안 가서는 갑자기 발길을 돌려 다시 돌아오더니 박호문을 죽여버리는 이징옥. 그러고는 근처 군사들을 모으더니 벼랑간 급발진을 합니다. 이 땅은 과거 대금의 수도가 되었던 땅이다. 허나 대금이 멸망한 이후로 이 땅이 어지러워져 하늘이 크게 노했는데 오늘 새벽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 대금 황제로 즉위하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그리 알라. 일단 실록에는 이렇게 이징옥이 급발진한 걸로 나오는데 뭔가 중간에 빠진 것 같죠? 절친하던 상관인 김종서가 반역을 꾀했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실록대로 내용을 이어가 보자면 이징옥이 급하게 반란을 일으키긴 했으나 기반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누가 봐도 실패할 게 뻔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징옥의 부하 정종은 빠르게 사태를 파악하고 병사들을 모아 이징옥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러나 이징옥이 잠잘 때도 무장을 풀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경계하자 정종은 그의 경계를 풀기 위해 술을 청합니다. 오늘은 날이 몹시 추우니 병사들에게 술을 먹여도 되겠습니까? 그리하도록 하라. 폐하께서도 한 잔 받으시지요. 좋다. 그렇게 이징옥이 정종의 술잔을 받아 들이키려는 찰나 정종의 부하들이 일시에 화살을 쏘아 이징옥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훗날 이 기록을 본 역사가들은 이러한 기록에 의심을 품기도 하는데요. 이징옥은 절친했던 김종서와 그 일당이 역적으로 몰려 전부 죽임을 당한 시점에서 이미 궁지에 몰린 것이나 다름없었고 또 이징옥이 갑자기 자기를 대금 황제라 칭하며 급발진한 것도 그렇고 이러한 점에서 뭔가 이상하다 느낀 후대의 사람들은 이징옥의 난이 실제론 수양을 몰아내고 단종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김종서 일당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징옥마저 처형되자 수양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앞길을 막는 자도 없겠다. 남은 순서는 단종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으니 바로 문종의 3년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권을 휘어잡았다고 한들 자기 형이자 선왕인 문종의 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의 아들인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순 없는 일. 따라서 수양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양이 고민하는 틈을 타 단종은 조심스럽게 힘을 키워나가는데요. 단종은 조회에도 나가고 윤대도 시작하고 또 경연에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신하들과의 접촉을 늘려갑니다. 나이도 이제 어느덧 15살이라 이렇게 문종의 상이 끝날 때까지 1년 정도 버티고 그 뒤로 2, 3년만 더 버티면 어엿한 왕이 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버텨보자는 생각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수양이 이걸 내버려 둘 리 없죠.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채 2달도 안 돼요. 수양은 단종에게 다시 한번 결혼을 강요합니다. 옛날에는 상중에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상중엔 전혀 말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온갖 사물을 결제합니다. 얼마 전 정난에 뒤이어 이징옥의 난까지 이어져 민심이 흉흉하니 전하께 우선 서둘러 충전마마를 맞이하시어 백성의 마음을 달래주시옵소서. 그대들의 뜻을 알고는 있으나 내 절대 따를 수 없다. 하지만 이전에 수양이 국혼을 주청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이번엔 종친뿐만 아니라 대신 관료들이 모두 나서서 단종의 결혼을 주청합니다. 그렇게 수양은 이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가서는 2-3달 만에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리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수양의 측근들은 기왕 예제를 무시하고 결혼까지 한 김에 문종의 상도 끝내버립니다. 자, 이제 진짜 다 끝났으니 단종이 왕위만 넘기면 되는데 단종이 순순히 왕위를 넘기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수양은 마지막 방법을 동원합니다. 바로 대신들을 시켜서
단종이 어려서부터 따르던 이들을 고발하는 건데요. 금성대군이 측근들을 집에 모아 활쏘기를 하고도 이를 숨겼다고 하오니 이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금성대군이 해빈 양씨와 결탁했다고 하옵니다. 화이군이 비밀리에 해빈과 금성대군의 집에 출입했다고 하옵니다. 금성대군이 상궁 박씨에게 계집종을 선물했다고 하옵니다. 하지만 단종이 끝까지 버티자 수양은 마지막 수단을 쓰는데요. 해빈 양씨, 상궁 박씨, 그리고 금성대군 등이 모여 난역을 도모했사옵니다. 이들을 전부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결국 무너지고 마는 단종. 그들을 모두 유배토록 하시오. 그리고 내 영의정에게 보위를 넘기고자 하니 대신들은 그리 진행해 주오. 그러자 대신 관료들이 한데 모여 외칩니다. 아디되옵니다, 전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단종이 직접 옥새를 수양에게 건네자 관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울음을 멈추고는 바로 즉위식을 진행하러 갑니다. 그렇게 마침내 수양이 그리도 고대하던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7대 왕 세조입니다.